자, 233번부터 봅시다. 오케이? 어느 고등학교에서 우쿨렐레 동아리가 있대요. 그렇구나. 근데 여학생 5명이고 남학생 4명이야. 공연할 사람 2명 뽑을 건데 성별이 뭐 했으면 좋겠다? 같으면 좋겠다. 그럼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여자 2명 뽑거나 남자 2명 뽑았다는 얘기겠죠. 그럼 일단 이렇게 하자. 전체 경우는 몇 가지일까?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9명. 9명. 그 중에 몇 명 뽑아? 2명. 그러니까 9씨 2 이렇게 뽑으면 되겠지. 이게 전체인데 남자를 2번 뽑을 수도 있죠. 남자 2번 뽑는 경우 몇 가지예요? 남자 몇 명 중에? 4명 중에 2명 뽑는 거. 다시 여자 뽑는 경우는 5명 중에 2명 뽑겠죠. 그럼 각각의 경우를 합치면 성별이 같은 경우겠지, 그게. 그렇죠? 그래서 결론 얘는 9C 2분의 4C 2 더하기 5C 2야.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분모는 1 곱하기 2고 9 곱하기 8이죠. 분자는 1 곱하기 2에 4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2에 5 곱하기 4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이 친구 분모 전부 날리고 여기 72 여기는 12 더하기 20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계산하면 72분의 얼마? 32 이렇게 되겠죠. 2로 나누면 36분의 16 2로 나누면 18분의 8 2로 나누면 9분의 4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겠지. 맞아요? 그렇구나. 어렵니? 어려울 리가 없죠. 참 쉽습니다. 확률 들어오고 더 쉬워진 것 같아. 236번 한번 봅시다.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 중에서 뽑을 건데 이 숫자가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된대요.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3의 배수랑 5의 배수가 아닐 경우가 많아요. 3의 배수랑 5의 배수일 경우가 많아요. 아니요. 아닐 경우가 더 많죠. 더 많은 거 세는 건 어지럽거든요. 뭐 1, 2, 3, 3 빼고 1, 2 빼고 4, 6 안 되고 7, 1 어렵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뭐 있어요 지금? 3, 6, 9, 12, 15, 18까지 있겠지? 다시 5의 배수는 어때요? 5, 10, 15, 20 이렇게 들어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전체에서 뭘 빼는 거야? 배수인 경우를 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위에 유형 보시면 알겠지만 뭐야? 저 확률 빼는 그 상태인데 문제는 3의 배수랑 5의 배수의 교집합, 다른 말로 3과 5의 공배수인 친구가 누구 있어요? 15. 3, 5의 공배수 15 있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내가 3의 배수에서도 이걸 빼고 5의 배수에서도 빼면 15를 몇 번 빼는 거니까? 2번 빼는 거니까 한 번은 다시 추가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전체 경우는 몇 가지예요? 20개 중에서 몇 개 뽑는 거야? 하나 뽑는 거. 그러니까 전체는 20인데 그치? 요게 전체 몇 가지예요? 이거 몇 개야? 10가지. 6개, 4개 합쳐서 10개. 그치? 근데 그냥 빼면 누구를 겹쳐서 뺐으니까? 15를 겹쳐서 뺐으니까 1을 다시 추가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요거 말하는 경우의 수는 20에서 10개를 빼고 다시 하나를 추가해줘야 되겠죠? 그럼 몇 개예요? 11개 이렇게 나오지? 맞아? 그럼 최종 확률은 전체 20가지 중에 11가지의 확률로 나옵니다. 20분의 11 그게 정답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오케이? 어려운 게 없어요. 똑같이 넘어갈게. 자, 유형 16번에 있는 238번 한번 볼게요.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남학생 5명, 여학생 2명 가져다 뽑을 건데 3명 뽑을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이어야 돼요. 적어도 문제 풀 때 우리가 자주 쓰던 방식이 뭐야? A 설마 하는 그 부분 빼는 걸 많이 했었죠. 전체 경우가 있고
한 명도 여자가 없는 경우를 구해서 빼는 게 편하겠지?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전체 경우는 몇 명 중에 3명 뽑는 거야? 7명 중에 3명 뽑는 거야. 7시 3 이렇게 뽑는 거야. 그리고 여학생이 한 명도 없는 경우가 7시 3에서 빼야 되죠. 뭘 빼야 돼요? 여학생 한 명도 없는 거니까 누구 중에 뽑으면 돼? 남학생 5명 중에 뽑은 그 경우를 빼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 계산을 하면 분모 한번 써볼까? 1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7 곱하기 6 곱하기 5 맞죠? 얘는 1, 2, 3 똑같고요. 7, 6, 5 똑같고 뺄 거야. 1, 2, 3 그 다음 얘는 5, 4, 3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분모가 35고요. 분자가 35에서 빼기 30 이렇게 나오네? 죄송합니다. 30이 아니네. 10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그럼 결론이 얼마? 35분의 25 약분하면 7분의 5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오케이? 그렇구나. 너무 쉬워서 빨리 하자 그냥. 어떤 학생이 OX로 답하는 5개 문제 표시를 할 건데 2문제 이상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는 게 편해요? 하나도 못 맞추거나 하나 맞춘 경우를 차라리 구해서 빼는 게 편하겠죠. 그렇지? 그러면 전체 경우부터 합시다. 전체 경우는 몇 개야? 첫 번째 문제부터 5번째 문제까지 동그라미 아니면 X잖아. 첫 번째 문제가 가질 수 있는 경우 몇 개? 2개. 두 번째도 2개. 그 다음도 2개. 그 다음도 2개. 그 다음도 2개지. 그럼 2의 몇 제곱? 5제곱. 다른 말로 32가 전체겠죠? 그렇지? 그리고 내가 구할 건 두 문제 이상이어야 되니까 전체 경우에서 빼야 되겠죠. 어떤 경우를 빼면 돼요? 한 문제도 못 맞추는 경우는 전부 X를 받는 경우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더하기 한 문제라도 맞추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 나머지 전부 X에 딱 하나만 온 거잖아. 그럼 동그라미 받을 친구를 선택한다 치면 5가지 경우 있겠죠? 맞아요? 다시 들어봐. 5문제가 있어. 한 문제만 동그라미 받을 거야? 몇 가지 경우 있겠니? 1번이 동그라미거나 2번이 동그라미거나 3번, 4번, 5번이 동그라미거나 이럴 거 아니야. 전체 몇 가지 경우 있어요? 5가지. 그거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는 게 편해? 동그라미를 받을 친구를 고르자 이 생각이 편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계산하면 이 친구는 32분의 32 빼기 6은 얼마게? 26 이렇게 나오죠? 이 친구 16분의 13이다. 정답 1번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넘어갈게요. 자 244번 50원짜리 동전 하나 1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3개 동시에 던져서 합이 뭐였으면 좋겠다? 150원 이상이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이 친구 일단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결국에 전체 경우는 몇 개일까? 동전이 전체 몇 개 있어요? 5개 있어요. 그럼 그 5개를 가지고 던지는 거니까 첫 번째 동전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뭐야? 앞 아니면 뒤 2개죠. 그거를 5번 하니까 전체는 32가 나와요 일단. 오케이? 그래서 셀 건데 150원 이상일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150원 아래로 나올 경우로 미리 세자 하는 게 편할 거고요. 전체 32개에서 뺄 겁니다. 어떻게 뺄지 이제 고민을 좀 해봅시다. 첫 번째로 150원 이하가 나와야 되니까 빵원이 나오든가 50원 나오든가 100원 나오든가 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래서 하나도 앞면이 안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겠어요? 한 가지밖에 없지. 모두 뒷면인 경우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 1. 얘는 굳이 따지자면 0원이 표현됐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지? 다시 50원이 표현되는 경우는 50원 혼자서 뭐하고? 앞면을 보고 나머지는 뭐 하면 돼요? 다 뒷면 보면 되지. 그러면 경우 몇 개밖에 없어요? 얘도 하나밖에 없죠. 50원이 몇 개 있으니까?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너는 표현하는 게 50원 표현하는 거였던 거야. 더하기 100원을 표현하고 싶어요. 50원이 2개였으면 100원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개였겠지만 지금 50원 하나잖아. 100원 표현하려면 누구밖에 없어? 100원이 앞이고 나머지가 전부 뒤면 되죠. 그렇지? 이것도 경우가 하나야. 그게 100원을 표현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 이외의 상황을 세시면 안 되겠죠. 제 말 이해하세요?
결국에 답은 32분의 얼마? 29. 그게 정답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뭐가 돼요? 확률이 끝나요. 그럼 우리 오늘은 오늘은 개념 설명을 좀 많이 할 거라서 조건부 확률만 좀 할게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될 것 같다. 이해가 안 될 것 같다는 무슨 말이야? 뭐가? 조건부 확률이? 내용은 굉장히 쉬워요. 내용은 쉬운데 계산이 참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제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 혹시 본인들 확률 배우면서 어릴 때부터 진짜 그 확률 계산해 보려고 시도해 본 적 있으세요? 있어요? 잘 되디? 잘 안 돼요? 내가 최근에도 차 타고 오면서 혼자 그런 고민을 했거든?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야.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위바위보의 승률이 궁금해졌어. 근데 내가 갑자기 그냥 든 생각인데 가위바위보가 이길 확률이 얼마일까? 그냥 가위바위보를 무작위로 했어. 이길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 아닌가? 이렇게 33% 아닌가 이 생각을 했어. 근데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33%가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세야 되지? 이 생각이 들어. 왜냐면 비기는 경우 잠깐만 이기는 거 비기는 거 지는 걸로만 하면 안 되지 않나? 자, 내가 낼 수 있는 게 3개고 상대가 낼 수 있는 게 3개고 헷갈리네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배우면 현실 세상 속에서 조금 더 확률 계산하기 조금 편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조건을 많이 달기 때문에 이해를 하면 편한데 의미는 이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치고 그랬을 때 다른 게 일어날 확률 이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넌 남녀공학이지. 나머지는 다 아니었어. 중학교 다른 데 너 선벌중이지. 너 공학이었지. 나머지 다 경환이?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전 세상이 있어요. 전 세계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 반 애들이 있겠죠? 이게 우리 반 애들이야? 그 중에 잘생긴 친구들이 따로 있었겠죠? 공학이었다면? 맞아요? 남자친구를 사귀어야 돼. 혹은 여자친구를 사귄다 생각을 해봅시다. 전 세계에 잘생긴 사람들이 우리 반에 있는 친구 말고 또 있을까요? 우리 반은 너무 작다. 우리 학교로 갑시다. 우리 학교에 잘생긴 친구가 있긴 있을 거거든? 아닌 친구도 있겠지만 잘생긴 친구도 있고. 근데 우리 학교가 아니어도 잘생긴 친구는 계속 있죠. 그럼 물론 내가 걸어가다가 갑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겨서 저 죄송한데 혹시 번호 좀 주실 수 있나요? 물어보고 이렇게 받아서 연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저기에 있는 탄자니아에 계신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좀 쉽지 않단 말이야. 현실적으로 우리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아니지 잘생긴 사람과 사귈 확률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럼 일단은 잘생긴 사람이 이 세상 전체에 몇 명 있을까? 대충 예상을 해볼까? 인구가 몇 명이지? 80억. 절반이 남자니까 40억 있겠네요. 그 중에 전 세계 비율로 따지면은 고령화까지는 아니겠지. 전 세계로 가면? 그러면 40억 중에 10억은 학생이라 치고 니네가 학생이구나. 10억은 학생이라 치고 10억은 노인이라 치고 남은 20억이 이제 20대부터 40대 중장년층이라고 좀 칩시다. 니네가 학생이구나. 한 5억 명 정도가 동갑이려나? 맞아요? 너무 많지 않나요? 80억 중에 5억 명이 적지 않나? 10억 아니고 그러니까 니네 학년은 10억. 니네 학년이 문제가 아니라 니네 0살부터 20살까지 말한 거야. 그게 15억으로 치자. 15억 중에 동갑 너무 많은 것 같은데 5억이면. 그래도 5억은 될 것 같은데? 근데 0에서 20이 전 15인데 세계로 치면 1억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0에서 15가 0에서 20이 있고 20에서 40이 있고 40에서 이후라고 하자. 그러면 한 대충 요 정도 20억 있지 않을까? 전 세계가 몇 명이에요? 80. 남자만 따지면 40명. 다시 합쳐서 40명 나와야 돼. 네네. 요 20명. 네. 여기 뭐 죽은 사람도 계실 거니까.
죽은 사람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좀 빠졌을 거니까. 근데 오키네. 이 상태. 그럼 절반 나눠서 여기 10억 명. 오케이? 근데 10억 중에 니네가 5살 막 이런 건 좀 쉽지 않으니까 니네 비슷한 나이대로 하면은 약 한 3억 될까 그러면? 3억 명. 3억 명 중에 잘생겼다고 느끼려면 10명 중 1명이어야 되나? 100명 중 1명 할까? 100명. 100명 중 1명. 그럼 3억에 100분의 1 하면 얼마예요? 어려운데? 미워했다. 자, 3억을 10으로 나눠요. 얼마야? 3천. 그렇지? 3천을 3천 많이야? 300만 명인데? 이 세상에 300만 명이 잘생긴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지만 본 적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왜요? 전세. 전 세계에 있으니까. 그럼 우리 학교에 몇 명 있을까? 3명. 보통 아니야 3명 정도 하자. 근데 왜냐면 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하면은 1명. 한 1000명 정도 있다 치고 오케이. 3명 희귀하군. 이렇게 했다 치자. 아니 이게 오케이? 우리 학교 전체 몇 명이에요? 예쁜 여자. 1,000원. 저거 1000명이죠? 너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생각을 해봐. 너가 잘생긴 사람 만날 확률을 생각을 해봐. 전체 인구는 몇 억이야? 80억이야. 80억 중에 300만 명 이렇게 해서 만나야지 했다 치자고요. 이렇게 너 확률 셀 거야? 너가 사귈 확률을 세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 1000명 중에 3명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일반적이지 않아? 너 저기 다른 나라 사람 만나기 쉽지 않단 말이야. 그 1년 내로만 할게요. 왼쪽 거가 지금까지 우리가 세고 있던 확률이야. 무슨 확률이야? 전체 경우분에 해당할 경우. 오케이? 근데 지금 내가 필요한 건 뭐냐면 일단 우리 학교 사람이라고 치고 우리 학교 사람을 전체로 치고 실제로 전체는 아니지만 그 중에 몇 명? 우리 학교이면서 잘생기기까지 한 그 친구 3명을 갖다 올리는 거야. 이게 조건부 확률에 대한 얘기야. 그럼 이거를 표현을 이제 이렇게 바꿔볼게. 우리 학교를 뭐라고? A라고 칩시다. 오케이? 여기를 뭐라 치자? B라고 치자. 우리 학교일 확률이 A. 오케이? 잘생길 확률이 B. 이 숫자를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숫자를 표현하려면 A인 경우 중에서 오케이? A인 경우 중에서 이 사이에 들어있는 친구는 A랑 B의 무슨 집합이야? 교집합. 그러니까 표현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A, 교, B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근데 나는 확률을 쓰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쓰면 돼? P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야. P. 요게 내가 말하는 어떤 친구? 우리 학교 친구 중에 잘생긴 사람을 사귈 확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하십니까? 일단 상황은 이래요. 그러면 매번 이렇게 표현하기 귀찮으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깔아주냐? 확률을 표현을 할 건데 칸막이를 쳐주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야. 내가 결국에 우리 학교 사람인 게 중요한 거야? 잘생긴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먼저 써요. B를 먼저 써요. 잘생긴 사람 만날 확률이 궁금해. 근데 가정 자체를 기본으로 뭘로 깔고? 우리 학교라고 깔고 그러니까 빠를 쓰고 A라고 써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앞으로 우리 조건부 확률 이렇게 갈 거야. P, B by 하면 A라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B가 일어날 확률이고요. 기본 전제로 깔리는 게 누구야? A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를 전체로 분모에 둬버리고 그럼 분자에는 B를 그냥 쓰면 돼? 안 돼? 안 돼. 누구 써야 돼? A랑 B의 교집합 쓰시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걸 갖고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야 라고 부른다. 그거를 써놓은 게 여기 교재에 써져 있는 얘기고요. 한번 볼까? 어떤 A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일어났을 때로 보라는 거야. 잠깐만.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 자,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B가 일어날 건데 그 확률을 뭐라 부를 거냐면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를 거야. 어떤 조건부 확률이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어떻게 써져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식이야. 뽑았는데 그게 여자일 확률. 무슨 말인지 알아? 당첨자 중에 한 명을 인터뷰를 할 건데 인터뷰할 때 걔가 여자일 확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물건을 골랐는데 근데 그게 불량품일 확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다 그냥 그 정도 얘기니까 이런 거 그냥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행동이 크게 두 가지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나와 있는 이 식들을 계산을 통해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오른쪽 문제들처럼 어떻게 생겨있냐면 줄글로 써져 있고 문제를 푸는 느낌. 이렇게 두 개를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B바 A야. 그럼 얘는 상황 자체가 누구를 기본으로 깔고 A를 기본으로 깔고 P, A 분의 이렇게 시작을 하고 거기에 깔아야 되는 게 누구야? P, A, 교, B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PA는 얼마입니까? 2분의 1. PA 교 B는 얼마예요? 5분의 1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5분의 2 그게 결론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오케이? 밑에 있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여기서 약간 연습을 해보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가 나오는 게 A, 소수가 나오는 게 B야. 그러면 A가 나올 경우를 세볼까? 홀수가 나오는 경우 뭐뭐뭐 있어요? 1, 3, 5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치? 그러면 PA는 뭐가 돼요? 전체 몇 가지 경우인데? 6가지 경우인데 그 중에 홀수가 나오는 건 3가지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지. 자, 소수가 나오는 경우도 먼저 세볼까? 주사위에 있는 소수는 2, 3, 5죠. 맞아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건 그냥 B가 아니라 A 교 B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의 교집합으로 들어있는 숫자 누구예요? 3이랑 5지. 그러면 전체 6개 중에 몇 개? 2개를 갖고 있는 그런 확률이겠죠?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물어보는 걸 이제 대답을 하고 싶어. P, B바 A야. 바닥에 깔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A야, 그치? PA분의 PA교 B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PA가 얼마고요? 6분의 3. PA교 B가 얼마야? 6분의 2. 계산하면 얼마? 3분의 2. 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얘를 말로 따지면 이렇게 되겠죠. 홀수가 나왔는데 그럴 때 그게 소수일 확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홀수가 나왔다고 치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소수인 거 2개 있으니까 3분의 2야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계산을 통해 구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다. 나머지 똑같은 거니까 본인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곱셈 정리까지는 봐야 되거든. 독립종속은 다음에 할 거고 곱셈 정리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럼 우리 방금 전에 배운 게 기본이 이거야. P, A 바 B는 분모에 B를 깔고 P, B 그 다음 분자에 P, A, 교 B 이렇게 깔면 되죠. 맞아요? 그럼 여기 분모에 있는 거 이항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요거 이항을 하면 어떻게 돼? P, B 곱하기 P, A 바 B 이렇게 들어오죠. 그게 A, 교 B더라 쓸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중요한 건 이거야. 이 친구 순서를 만약에 바꿨어요. B 바 A로 바뀌었어. 그럼 이번 분모에 누구 깔아? 귀찮으니까 P는 생략을 합시다.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A 넘길 수 있죠. A 넘기면 어떻게 나와? P A 곱하기 P B 바 A는 얼마다? P A교 B다 이렇게 써지겠지? 그럼 이거 어떤 일이 생겨요? 얘랑 얘가 똑같잖아. 맞아? 얘랑 얘도 뭐예요? 똑같죠? 그래서 내가 필요에 의해서 여기 있는 식들을 편한 대로 뽑아서 쓰셔도 돼요. 편한 대로 뽑아서 써도 돼. 계산 문제에서는 내가 얘를 알아. 오케이? 얘를 알아? 그럼 이걸 이렇게 바꾸는 행동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는 이건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 얘 자체가 어려운 게 별로 없고 뒤에 보면 우리 독립종속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얘의 성질을 활용해서 또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이 식이 꺼내지는 건 어색하게 보시면 안 돼요. 알아듣니? 일단 그 상태. 그 다음에 의미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 그럼 문제 풀면서 할게요. 일단 이 정도만 얘기를 합시다. 자, 그럼 이런 거 해볼까? A교 B는요 뭐라고 곱해서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지금 곱해져 있는 게 B 바 A죠.
맞아요? 그럼 여기 곱해줘야 되는 게 A일까 B일까? A겠죠. 그러면 그 계산은 얼마예요? PA가 0.49 A바 B가 얼마야? B바 A가 얼마야? 0.2죠. 맞아요? 그럼 두 녀석 곱하면 얼마? 0.08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 상태에서 A바 B를 구해보자 들어갔어. 그럼 A바 B는 이제 누구를 깔고? B를 깔고 A 교 B를 올리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아요? B를 깔고 A바 B를 올리자. B가 얼마예요? B가 얼마야? 0.5지? A 교 B가 얼마야? 0.08이죠? 그러면 너가 0.5분의 0.08이다 하시면 되고요. 50분의 8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소수로 바꿔서 하고 싶으면 100분의 16 이렇게 되니까 이 친구는 0.16 그게 정답이더라 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빈칸 채우기라서 딱히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괜찮아? 졸리니? 아프니 너도? 아니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지금 조건이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 있죠? 이 세 개를 주고 뭐 시켜요? 다른 거 구하래요. 다른 거. 이거 구하기 위한 식을 내 맘대로 펼쳐내는 게 좀 필요합니다. 우리. 오케이? 그렇구나 생각하면 넘어갈 수 있고요. 문제풀이 하는 것들은 나중에 좀 보는 걸로 하고 독립종소 좀 넘어갔다 올게요. 이것도 설명이나 해줄까? 지금 52분입니다. 자, 여기는 293번 먼저 봅시다. 일단은 처음에 있는 거 계산 문제예요. 우리 여기 있는 누가 필요해? A바 B가 필요해. 바닥에 누구 깔 거고요? P, B를 깔 거고 그 다음 분자에 누구 깔아요? P, A교 B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지? 근데 지금 P, B를 알아요? 몰라요? 이건 알아요. 그럼 누가 필요해? A, 교 B가 필요하겠지. 그럼 A, 교 B를 찾고 싶어. P, A, 교 B 이걸 찾고 싶어. 근데 얘를 찾으려고 보니까 나와 있는 조건이 이딴 놈이거든요 지금. 맞아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가보는 건 어떨까? 드모르간 법칙 기억나니 너네? 맞나요? A랑 합 B를 하고 전체에 여집합을 쓰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아요. 설명할 때 어떻게 했었어? C를 가져다가 뿌리면 안쪽에 있는 양동이 뒤집어요. 갖다가 거둘 때도 마찬가지야. 거기 C 있었던 걸 뽑아오면 양동이 뒤집히면 돼요. 그냥. 그러면 요 결론이 이런 결론이 0.2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P, A 합 B는 얼마예요? 0.8 이렇게 나오겠지? 여집합이 아닌 거니까. 그렇지? 그럼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거 고민을 해봐. 나는 A도 알고요. B도 알아요. 그 다음 합까지 알고 있어.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얘기인데 합 더하기 교는 뭐 더하기 뭐랑 똑같아? A 더하기 B 이렇게 똑같죠? 여기서 벌써 3개 알고 있으니까 교집합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써볼까? A교 B라는 거 여기다 써야겠다. A교 B라는 건 A 헷갈린다. 이렇게 쓸래요. 합 더하기 교는 A 더하기 B인데 지금 합이 0.8이야. 교는 몰라. 물음표로 쓸게요. A 얼마예요? 0.4. B 얼마예요? 0.5지. 그러면 우변이 얼마입니까? 0.9. 그러니까 우변 0.9. 그래서 결론이 얘가 얼마야? 0.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교집합이 얼마다? 0.1이다 이렇게 구해졌어요. 이해하시죠 지금? 그럼 분모 얼마고요? 0.5고요. 분자 얼마야? 0.1이야. 이 친구 얼마? 5분의 1. 소수로 나타낼 거면 0.2 쓰시면 되겠죠? 너무 그렇죠. 그냥 넘어가고요. 근데 궁금한 건데 294랑 295, 296 눈으로 잠깐 볼래요? 여기서 집 가서 풀면 좀 애매하겠다 싶은 거 하나만 뽑아볼까 우리? 네, 제가 선정을 해보니까 294번이네요. 294번까지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지 말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298번 봅시다.
자, 이 친구는 표를 줬어요. 지금 문제 세팅을 이제 또 읽어볼까? 굉장히 쉬워요. 마라톤에 참가한 학생일 때 걔가 여학생이어야 돼. 이거 근데 혹시 생명과학 한 친구 있나? 너 했어요? 생명과학에서 유전할 때 그 유전병 생길 확률 계산했던 거 기억나니? 그거 계산할 때 그거 기억나? 그 기형아가 나왔는데 여자일 확률과 여자애를 낳았는데 기형아일 확률이 다른 거 기억나요? 그거 하는 거야 지금. 나머지 생명 아무도 안 했어요? 근데 니네 졸업하기 전까지 탐구를 과탐도 하나는 해야 되지 않아? 저는 생명과 생활과학이에요. 생활과학 이거. 그래. 일단 알겠습니다. 네. 마라톤 대회에 참여한 학생이래요. 그럼 마라톤에 참가한 친구를 보려면 어디를 봐야 돼? 이 표 중에? 참가에 있는 합계를 보자. 전체 몇 명 참가했어요? 19명. 그 중에 걔가 여학생이어야 돼. 그럼 참가한 친구 중에 여학생 몇 명이야? 7명이지? 그럼 확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끝.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잘 봐야 되는데 지금 내가 위에 거 풀 때 경우의 수로 풀었지 사실상. 전체 경우 구하고 위에 경우 구하고 상황에 따라 확률로 할 때도 있고 경우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밑에 거 한번 해볼까 그냥? 이거 그냥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이거 하고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 옵시다. 시간이 많네. 자, 결론 한번 내볼까? 일단 전체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근데 전체 7분의 4가 뭐야? 태권도를 배웠어. 근데 그 중에 남학생은 9분의 4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세팅이 뭐예요? 뽑았는데 태권도를 배운 적이 있어. 근데 걔가 남자여야 돼. 그럼 전체 확률이 어떻게 돼요? 전체 태권도를 배운 친구일 확률은 얼마야? 7분의 4가 기본 확률이죠. 근데 그 중에서 걔가 남학생이려면 9분의 4면 되겠지? 맞아요? 그럼 이 친구는 확률로서 지금 계산을 하는 거고요. 같은 거 날리고 정리하면 9분의 7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아, 그게 정답이구나. 일단 여기까지. 얘네 괜찮아? 요거 근데 좀 잘 봐야 돼, 곱셈 요거는. 지금 유형 3번부터 해서 유형 5번까지는 끝이기 때문에 문제 몇 개 없어요, 진짜. 근데 요 파트가 좀 중요하거든요. 한번 이제 들어봐. 일단 얘네가 유형을 달아놓고 밑으로 가면 생각보다 할만한데 실제 시험에서는 결국에 물어보면 계속 확률 물어보잖아. 그래서 얘를 조건부 확률을 어떻게 써야 될지 이 정도 고민이 계속 들거든요. 일단 문제 한번 보면은 전체 25명이 있고 여자가 11명이 있대요. 남자 몇 명이겠니? 14명이야. 그 상태에서 사전답사 2명 뽑을 건데 걔네가 모두 남자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확률을 어떻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차례대로 뽑는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동시에 25개를 가져다가 2개를 싹 뽑는 거면 25C 2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아? 전체가 25C이고 그 다음에 남자만 뽑혀야 되니까 남자 14명 중에 2명 뽑아요. 이렇게 하는 게 기본 확률이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얘는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돼. 첫 번째에 일단 남자를 뽑아야 되겠죠. 그러면 전체 몇 명이 있었어요? 25명이 있었어요. 그렇지? 근데 그 중에 남자 몇 명? 14명을 뽑는 확률. 이게 첫 번째 확률이야. 그리고 나서 곧바로 다시 두 번째를 뽑겠죠. 24명? 그럼 이제 몇 명이 돼요? 남은 이는 24명. 남자도 몇 명이 돼요? 13명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너를 가져다가 곱하면 약분하고 정리하면 300분의 91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야 되고 끝나는 얘기고요. 이게 왜 곱셈 정리냐면 사실은 이걸 곱셈 정리로 이해를 안 하는 게 더 편하죠 지금. 생각해봐. 처음 뽑는 거 이런 거 당연하고 두 번째 이럴 거 당연하고 그거를 곱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의미상 따지면은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에 뽑는 요런 확률을 이름을 붙이면 요런 확률 이름 붙이면 P 이렇게 하자. 말하기가 어렵네. 말하기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그냥 냅둘게요.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 어쨌든 그래서 지금 곱셈 정리가 아까 식으로만 봤을 때는 이런 식의 뭔가 계산을 좀 표현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문제를 풀 때는 딱히 특징적인 게 없죠. 그렇지? 그래서 이 정도로 문제 푸시면 될 거고요. 303번 지금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볼래? 이거 살짝 헷갈리거든요. 근데 그거 맛없지 않아? 망고 맛이 아닌 것 같아. 약간 향이 이상하지 않아? 약간 코코넛 향도 나고. 개인적으로 별로더라고. 망고 맛이 안 나요. 그 망고 젤리는 맛있어. 정말요? 풀었어? 모르겠어? 경호에서 너무 많은데? 우리 이 정도 문제는 실제 시험 들어가면 아마 10번 초중반 정도에서 그냥 나와 있어요. 이 정도는. 참고로 오늘 수업까지는 보통 중간고사 범위 끝이에요. 그냥 내가 해줄까 이제? 네, 못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A 필통이 있고요, B 필통이 있어요. 그 중에서 꺼낼 건데 기본으로 깔리는 전제가 일단 한 자루를 꺼낼 거고요. 근데 그 친구가 B에 들어있는 파란 펜이어야만 합니다. 그치? 그러면 그냥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이 뽑는 모든 과정을 고민을 해봐. 첫 번째로 내가 뽑기 위해서 A에서 꺼낼지 B에서 꺼낼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럼 내가 B를 선택할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1의 확률로 뽑히고 있었겠죠. 확률로 쓸게. 이게 지금 B 필통을 선택할 확률. 그리고 나서 B를 뽑은 다음에 뭐를 뽑아야 돼? 전체 4자루 중에서 파란색은 3자루 들어있죠. 그러니까 얼마? 4분의 3의 확률. 그게 얼마다? 8분의 3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게 답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얘가 사실 풀리려면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쉽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막상 풀려고 할 땐 이 생각이 안 들 수는 있거든요. 2분의 1 왜 쓴 거라고요? A, B 중에서 뭐 선택한 거야? B 선택하는 확률을 쓴 거야. 오케이? 다시 4분의 3은 어떤 친구예요? B에 있는 4자루 중에서 몇 자루? 3자루? 이렇게 들어간 거겠죠?
지금 그냥 듣고 나면 그러려니 하고 당연하죠 지금. 맞아요? 이 상황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얘가 왜 조건부 확률 테마에 들어있어요? B에 있는 파란색을 선택하는 거라 그래. 굳이 따지면 이 친구가 이제 B를 헷갈리려나? 말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 편하거든요. B 필통을 선택하는 경우를 B 이렇게 부르자. 그냥 알파벳 같이 맞춰 놓을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파란 펜을 선택하는 경우 있죠. 전체 중에 파란 펜 선택하는 거. 그걸 우리가 PA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걸 A 사건 이렇게 해볼게. 그럼 굳이 따지면 이 친구는 B가 되죠. 맞아요? 그 다음 얘가 하는 말이 뭐가 될까? 얘 그냥 PA라고 하면 안 돼. 다시 B. 왜 얘는 PA면 왜 안 돼요? 그냥 전체 중에 파란 펜 뽑은 게 아니라 파란색에 있는 걸 뽑은 거지. 그러니까 일단 전제 조건으로 뭘 깔고? B를 깔고 들어가는 거라 이거야 이거. 오케이? 지금 의미가 그래서 곱셈 정리에 들어있는 거다 뭐 이 정도긴 한데 생각을 해보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304번 이 정도는 실제로 나오기 되게 뭐 무난하겠죠. 9개의 제비가 있어요. 전체가 9개야. 당첨은 몇 개야? 몰라. 그 상태에서 갑이 뽑고 나서 을이 뽑을 겁니다. 근데 을만 당첨됐으면 좋겠어. 그 확률을 알려줬어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자. 당첨 제비 몇 개야? n개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처음에 갑이 뽑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전체 9개 중에서 몇 개 뽑는 거예요? 하나 뽑는 건데 당첨 제비를 뽑아야 돼? 당첨이 아닌 걸 뽑아야 돼? 모르죠. 아니 을만 당첨돼야 돼. 그럼 갑은 당첨되면 돼? 안 돼? 안 돼. 9 빼기 N. 그러니까 갑이 당첨이 안 되려면 아닌 친구를 뽑아야 되잖아. 9개 중에 n개를 빼면 그만큼 뭐였겠어요? 당첨이 아니었겠지. 맞아요? 갑이 먼저 이런 확률로 뽑았을 거야. 두 번째로 이제 을이 뽑을 거예요. 그럼 을은 이제 몇 개 남아 있어요? 8개 남아 있었겠지. 9개 제비 중에 8개. 그리고 당첨 제비 몇 개야? n개죠. 그렇지? 걔네들을 곱하면 그게 얼마다? 18분의 5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겠지.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9-n과 곱하기 n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 암산을 좀 합시다. 9 넘기면 18이랑 약분돼서 2분의 5잖아. 거기서 8 넘기면 약분하고 4가 남으니까 5 곱하기 4 하면 얼마야? 2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9-n에다 n을 곱하면 20이다. 여기까지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 가능한 n은 얼마예요? 5 아니면 4겠죠. 근데 당첨이 짝수개라 했으니까 4개가 정답입니다 하시면 문제 끝나겠네요. 맞아요? 들으면 참 쉽죠? 참 쉽다 그치? 두 번째 거 한번 풀어볼게. 305 흰 바둑돌 3개, 검은 바둑돌 4개가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갑을로 뽑을 건데 을이 검은 바둑이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지금 갑에 대한 행동을 정해줬어 안 정해줬어? 갑이 흰색 뽑아야 돼 검정색 뽑아야 돼? 몰라요. 아까랑 상황이 좀 달라. 근데 요거 할 때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이거 한 번에 못 구하는 게 갑이라는 친구가 어쨌든 순서대로 꺼내잖아 지금. 만약에 갑이 흰색을 뽑는다면 을이 뽑을 경우가 바뀌고 그렇지? 검정색 뽑는다면 을이 뽑을 게 또 바뀌겠죠. 그러니까 갑이 하고 있는 행동이 을에게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요. 지금 그 상황인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케이스를 2개로 나눠서 생각을 하자. 자, 첫 번째로 갑을 있는데 갑이 뭘 뽑고? 검은색을 뽑고 을이 뭘 뽑고? 검은색을 뽑는 경우를 세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검정색을 뽑는 확률은 전체 몇 개 중에? 7개 중에 검정색 뽑은 건 3개. 죄송합니다. 4개 곱하기 을도 검정색 뽑아야 돼. 그럼 이제 전체가 몇 개가 돼요? 6개. 그렇지? 그 다음 3 이렇게 되죠? 계산하면 7분의 2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죠? 다시 두 번째로 또 나눠보는 거야. 갑이 뭐를 뽑고?
흰색을 뽑고 을이 이제 뭐를 뽑고 검정. 검정색을 뽑는 걸 세보자. 그럼 전체 7개 중에 갑이 흰색 뽑는 건 3개죠. 네. 그리고 나면 을은 남은 거 몇 개? 6개 중에 4개가 남아있겠죠. 요거 계산을 하면 약분하면 3분의 2, 계산하면 7분의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전부 따로따로니까 두 놈을 뭐 해야 돼요? 더해요. 7분의 얼마? 4. 그 정도의 경우가 나오더라. 그래서 지금 곱셈 정리도 그렇고 조건부 확률도 그렇고 핵심은 뭐야? 첫 번째 행동이 두 번째에게 영향을 미치면 그러는 겁니다. 오케이. 308번 한번 봅시다. 306번을 해볼까 말까? 시간 줘도 지금 다들 멍 때리고 있죠, 어차피. 그냥 제가 할게요. 308번. 자, 어떤 고등학교에서 A반에 20명이 일단 있는데 그 중에 10%가 B반에 25명 중에 20%가 영어를 신청을 했어요. 세팅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단 한 명을 뽑을 건데 영어를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굳이 이렇게 풀어야 되나? 봐봐, 전체가 몇 명이에요? 45명. 그 중에 영어 선택자들이 몇 명일까? 퍼센트가 있으니까 계산은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전체 중에 영어 신청 이렇게 계산을 할 수는 있을 거거든? 근데 얘가 원하는 건 그런 행동을 원하는 건 아니고 일단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내가 뽑은 학생이 A반일 수도 있고 B반일 수도 있죠. 맞아요? A반을 뽑고 걔한테 물어본 걸 수도 있고 B반을 뽑고 걔한테 물어본 걸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일단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봐요. 자, 첫 번째 A반을 뽑은 경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A반인 거 알고 뽑은 게 아니야. 그냥 뽑은 거야 지금. 그러면 A반은 전체 몇 명이었어요? 45명 중에 A반이 몇 명이야? 20명. 그러니까 45분의 20의 확률로 뭘 했겠어요? A반을 뽑았겠죠. 그렇게 뽑고 나서 뽑은 인원들 중에 몇 퍼센트? 10%가 영어를 신청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10%는 100분의 10, 다른 말로 10분의 1이라고 써도 괜찮겠죠? 맞아요? 지금 이거 뭐 한 거라고? 여기서 A반을 선택한 거야. A반 선택한 거 아까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었는데 지금 아까는 필통이 두 개였잖아. 필통 펼쳐놓고 한 게 아니라 A 필통에 담겨져 있고 B 필통에 담겨져 있잖아. 이것도 A반, B반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A, B반 중에 선택하는 건데 이거 A반 가서 한 명을 뽑는다든가 B반을 가서 한 명을 뽑는 그런 게 아니라 걔네 아무나 그냥 풀어놓고 거기서 뽑는 거라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A반을 뽑고 나올 확률이 10%야. 지금 이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45분의 2 이렇게 되겠죠? 다시 두 번째로 B반을 뽑는 건 45분의 얼마? 25 거기에 곱하기 10%가 아니라 20%죠. 10분의 2.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45분의 5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요 두 녀석을 뭐 해야 돼요? 더해야 돼요. 45분의 얼마? 7. 그게 정답이다 하시면 문제가 끝나요. 오케이?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그게 별걸? 20명 중에 10%라는 건 실제로 A를 영어를 몇 명 신청했다는 거야? 여기서 2명 신청했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5명 중에서 20% 몇 명 신청했다는 거야? 5명이죠? 그럼 실제로 전체 몇 명이고? 45명이고 영어 신청자가 몇 명이야? 7명. 그러니까 45분의 7이야.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상관은 없는데 네가 이제 구분을 안 하고 풀면 상관은 없는데 이런 풀이를 하겠다라는 걸 이해는 하시면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이거 어릴 때 뭘 많이 했냐면 이렇게 푸는 게 싫어서 나는 내 스스로 이렇게 풀어. 그러다가 좀 뭔가 바뀌어. 틀려. 그리고 다시 내가 혼자서 생각해보고 이렇게 풀면 되겠다 해.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따라가는 게 제일 편하구나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해만 됐으면 큰 문제는 없겠다. 자, 마지막 조건부 확률 309번 한번 봅시다. 309, 310 두 개 다 볼 거예요. 이거는
핸드폰 그만하지. 자, A 주머니에 흰 구슬 2개 검은 그렇구나. B 이렇게 있구나.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주머니를 선택할 거고 2개를 꺼냈는데 흰색, 검정색이 하나씩 나왔어요. 근데 그게 A였을 확률 이러고 있거든요. 얘가 아까랑 조건 확률 순서가 조금 반대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는 어떻게 했을 때 A 주머니를 선택해서 거기서 구슬을 뽑았을 때 근데 그 친구가 검정색일 확률 이렇게 물어봤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흰색, 검정색이 나왔다고 치고 근데 그게 A였을 확률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이렇게 해봅시다. 요 친구가 기본으로 깔리고 그게 A여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를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요 친구 전체 경우는 두 가지죠. 흰색이랑 검정색이 하나씩 나오는 게 기본 세팅이잖아. 그치? 맞아요? 그걸 전체로 보겠다는 거잖아. 그럼 봐봐. 이거 전체를 풀어놓고 가는 게 아닙니다. A에서 뽑든가 B에서 뽑을 거잖아 지금 상황 자체는. 근데 A에서 이게 나왔을 수도 있고 B에서 나왔을 수도 있지. 맞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A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B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이게 기본이야. 그 두 개를 합치면 전체 경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 A를 선택하는 확률은 2분의 1에 그치? 알아듣고 있니 내 말을? 좀 위로 올렸어야지. 2분의 1에 A에는 지금 흰색 2개 검은색 4개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체 구슬 몇 개 중에? 6개 중에 2개 뽑는 게 기본인데 그 중에 나는 하나하나니까 2C1 곱하기 4C1이야 이렇게 들어오면 되죠. 맞아요? 이게 지금 A에서 뽑는 경우야. 오케이? 다시 B에서 뽑는 것도 2분의 1 먼저 깔고 B를 선택했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전체가 6개 중에 몇 개? 2개 뽑을 건데 너는 흰색 3개, 검정색 3개니까 3C1 곱하기 3C1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계산을 좀 해봅시다. 2분의 1 먼저 쓰고요. 6C2는 얼마야? 1, 2, 6, 5잖아. 약분하면 15가 분모에 깔리죠. 분모가 15고 분자가 8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최종적 30분의 8 이렇게 일단 써놓을게요 그냥. 오케이? 자, 두 번째 친구도 계산을 하면 이 친구 분모 15 그대로 이 친구 곱하면 9죠. 그러니까 얘는 30분의 9 이렇게 들어오는 게 기본이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확률이 두 놈을 더해서 30분의 17이 일단 기본적인 전체 확률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상황은 그게 A 주머니인 확률인 거잖아. A 주머니에서 저 일이 일어날 확률은 어때요? 이거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세팅이 이렇게 들어오겠네. 전체가 30분의 17이고요. 그렇지? 그 중에서 A에서 나올 확률이니까 30분의 얼마? 8의 경우로 나왔었겠다. 그렇지? 그럼 이 친구 결국에 계산하면 답이 얼마예요? 17분의 8 이렇게 되고 문제가 끝나요. 근데 개인적으로 요 유형이 조금 더 어려워요. 본인들이 유형 부분이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요 유형이 좀 더 어려운 게 일단 전체를 구하는 과정이 조금 헷갈리고 경우로 가기 좀 헷갈린단 말이야 이게. 그 다음에 이거 확률로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를 구하고 그 중에 그게 A인 확률 이렇게 되거든. 이게 두드러지는 게 이 밑에 문제예요. 실제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거든요 얘는. 그래서 그냥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공장에서 A, B라는 기계가 있어요. 생산 라인이 2개가 있어요. 생산 라인 2개가 있는데 60%, 40%를 만들고 있대요. 전체 물건의 60%를 A가, 40%를 B가. 근데 A가 만들다 보면 2%의 분량을 내고요. B가 만들다 보면 4%의 분량을 내요.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A에서 생산된 친구가 이제 분량인 걸 찾는 거거든. 근데 이게 원하는 게 A에 있는 물건을 뒤지다가 딱 찾는 거면 2%인 거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이 시기 불량이네 라고 일단 확인이 됐어. 이거 어디서 나왔지 하고 보니까 그게 A여야 되는 거야. 지금 그 상황을 원하고 있죠. 그럼 얘가 조건으로 까는 게 이제 이렇게 돼요. 전체는 결국에는 이제 A에서 분량이 뜨든가 B에서 분량이 뜨든가 했겠죠. 맞아요? 그럼 A에서 분량이 뜨는 확률이 어떻게 되냐? 전체 물건이 100%라 치면 그 중에 60%를 A에서 만들잖아. 맞아?
그러니까 일단은 A에서 불량이 뜬다는 말 자체가 A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도 그게 불량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A에서 만들어진다는 내용 자체가 이미 10분의 6의 확률로 A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 60%니까. 근데 10분의 6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 녀석들에서 불량이 발견되는 게 100분의 2겠지. 2%니까. 계산을 하면요. 이거는 1000분의 얼마예요? 12의 확률로 A에서 불량이 생깁니다. 일단. 다시 B라는 친구는요. B라는 친구는 10분의 4의 확률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B에서. 근데 그 친구가 100분의 얼마? 4의 확률로 불량을 내고 있겠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1000분의 얼마예요? 16 이렇게 나와요. 결국에 이 녀석을 더한 게 전체 분량이 나올 확률인 거라서 1000분의 28이 전체 분량의 확률입니다.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건 뭐라고요? A에서 분량이 나온 거 이거잖아. 그치? 그럼 이 친구 어떻게 풀면 돼? 1000분의 28에다가 1000분의 이거 몇 개야? 12개. 그럼 결론이 얼마? 28분의 12 약분하면 14분의 6 이렇게 돼서 7분의 3. 아 죄송합니다. 4로 약분. 아 4로 약분 7, 4, 7 4로 하면 3 이렇게 되죠? 결론 얼마? 4번 이렇게 되고 일단 계산이 끝나요. 근데 요게 지금 풀이 들으면 굉장히 쉽잖아. 근데 이거 답지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하시거든요. 아 내가 사실 답지처럼 잘 못 풀어서 모르겠는데 느낌이 이게 좀 있어. 우리가 조건 확률을 배웠지. 그러면 어떤 확률을 A, 어떤 확률을 B, 그거의 교집합의 확률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지금 얘가 원하는 내용 자체가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 자신이 없네. 불량품이 나오는 확률을 B라고 두고, 오케이? A에서 나오는 확률을 A라고 두자. 그 사건을 A라고 하자. A가 만드는 사건이 A, B, 불량품이 나오는 사건이 B 이거야. 그럼 문제가 원하는 상태 자체가 뭐야? 이거였을 때, 불량품이었을 때가 기본 베이직이잖아. 그랬을 때 나올 확률 이거라서 물어보는 게 불량품을 전제로 깔고 근데 그게 A에서 선택된 경우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 나서 얘를 찾기 위해서 그럼 분모에 B를 깔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불량품을 깔아야지 그 다음 전체가 뭐가 돼요? A에서 나오는 불량품을 깔아야지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를 잡는 내용이 조금 헷갈려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문제 풀이를 한 내용 자체가 이게 똑같이 한 건데 답지 보시면 이런 사건을 A 저런 사건을 B라고 하자 하고 시작을 해. 너가 그렇게 해야지 하다 보면 좀 헷갈려져 이게 점점.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구하고 있는 게 이게 교집합 구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A를 헷갈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여기서 불량품 나오는 걸 내가 B로 잡았으니까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너가 여기서 이걸 아예 반대로 막 이상하게 잡잖아? 그럼 이제 문제가 안 풀려요 갑자기. 오케이?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하시고 내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그냥 이 정도가 제일 편해요. 그냥 전체 확률을 구하자. 여기서부터는 뭘 하지 말고 경우의 수 가지 말고 여기서부터 확률로 계산하기 좀 편해. 오케이? 그냥 불량품이 나올 때라고 했으니까 불량품이 나올 그때의 확률을 먼저 구하자. 그 다음에 근데 그게 A에서니까 이 문장을 이어보셔 보는 거야. A에서 나온 불량품일 확률 이렇게 가면 그게 첫 번째잖아 결국엔.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면 답이 나오더라 하시면 문제가 끝납니다. 오케이? 조건부 확률 조금 어려우니까 연습 잘 해보시고요. 그 뒤로 있는 게 이제 독립과 종속 판정 얘네들이거든? 요거는 가려면 다시 위로 가서 개념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갈게요. 근데 이제 약속해 주셔야 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우리 여기 있는 곱셈 정리에 있는 요식들 있죠. 얘네는 일단 무조건 그냥 들었을 때 이해한다가 아니라 너가 문제 풀다가 이 교집합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식을 써낼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해요. 저희 두 개가 다예요. 일단 요거 두 개가 다야. 요걸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거 보고 이해했어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 풀 때 얘를 필요에 의해 이렇게 바꿀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져. 그거를 해야 다음 시간에 뭐해? 여기 있는 독립과 종속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쭉 써져 있고 갑자기 교집합을 요걸로 바꿔버리죠. 요걸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독립식 여기 근데 그게 없네. 여기서 가능한 식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성질이. 그걸 좀 연습을 해줘야 돼서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얘기